안녕하세요. 학교 안전 교육 발표를 맡게 된 박지우, 유지연, 이지혜입니다. 저희는 먼저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해 설명한 뒤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교육, 학교 안전 공제회,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발표한 후에 마지막으로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안전 사고입니다. 학교 안전 사고의 법률적 정의는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대통령이 정한 것들로 정의됩니다.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있습니다. 학교 안전 사고 발생률은 최근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년부터 14년까지 보았을 때 약 6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학교 안전 사고는 체육 수업, 점심시간, 휴식 청소 시간, 수업 시간 등의 순으로 발생하며 운동장, 부속시설, 교실, 통로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유형으로는 골절이 가장 많이 차지하며 다음으로 열상 및 자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의 원인으로는 학생 부주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학교 안전 사고의 특징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활동 시 운송기관에 의한 대형 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사고의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학교 안전 사고 예방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의 안전 관리 및 예방.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27조의 5를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란 학생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의 학습을 실생활에 적응시켜 항상 안전한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12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뒤에 나오는 학교장의 학생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에 대하여 학교안전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장은 학교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나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안전관리 대책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학교장의 학생 안전관리, 두 번째로는 안전대책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 등의 세부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 처리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 감시,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안전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때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을 할 때에는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점검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 및 확인이 이루어질 때 학교장은 매 학기 시작 전까지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학교 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점검, 확인한 경우 매 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학교 안전교육의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과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교육이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체험중심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학교 안전교육 실시는 표에 나온 대로 총 7가지의 대영역으로 나뉘며 한 영역당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영역 7가지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신변안전, 약물안전, 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작업안전, 응급처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설립한 것입니다. 설립 목적으로는 학교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업과 직무에 각 충실하도록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공제회의 사업은 공제 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학교안전공제보장심사위원회의 운영,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 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청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여야 합니다. 가입자는 의무 가입자와 임의 가입자가 있으며 피제공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자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공제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고 공제료 납부는 학교장이 하게 됩니다. 종류로는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보전비용 등이 있습니다. 공제급여 처리 절차는
먼저 신청인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후 확인 심사와 자체 심사를 받습니다. 이후 지급 여부가 결정된 후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 절차 그림표입니다. 네 번째,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해 알아본 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 유인하는 것으로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장, 각급 학교의 장,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강의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 방지 조치로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둘째, 성희롱 방지 조치를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셋째,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합니다. 넷째, 성희롱 고충 담당자를 지정해 놓습니다. 다섯째, 자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합니다. 여섯째,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먼저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주제로 논의를 해본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제를 듣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쉬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 보상입니다. 쉬는 시간에 학생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친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중에 학생끼리 통상적인 장난을 치다가 다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난으로 인한 사고라 할지라도 자세한 사고 원인과 정황을 살펴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한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교육 계획에 없던 야외 교육 활동 중 사고 보상입니다. 교사가 학교 교육 계획에 없던 야외 교육 활동을 학교 장 결제 없이 임의로 실시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교육 활동은 학교의 교육 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 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이 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하지 않고 학교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야외 활동을 하였다면 교육 활동 중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조의 토의 주제는 첫 번째, 학교에서 받았던 안전교육 중 기억에 남는 교육이 있나요? 안전교육의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안전사고가 있나요? 그때 어떤 대처가 이루어졌나요? 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